항상 몸이 긴장되어 있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늘 긴장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항상 그랬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로 인한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맞다 보니까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언제 맞을지 모르는 비상 상태인 거예요, 제 몸은. 그래서 5살 때부터 맞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그 어린아이가 맞는 이유를 뭔지 모르고 항상 맞다 보니까 경계태세에 있는 거예요. 그 긴장이 제 몸에 어렸을 때부터 새겨져 있었거든요. 혹시 긴장이 지속되어서 이유 없는 통증들이 자주 지속이 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무료 전자책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자기가 늘 긴장되어 있어서 뭐 때문에 아픈지 모르겠고, 그리고 병원을 워낙 많이 다니셨는데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요. 목이랑 어깨가 늘 긴장되어 있었고 자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병원을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도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를 받거나 해도 낫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일단은 이 오신 회원님을 눕혀봤어요. 눕혀서 회원님 숨 한번 쉬어보시겠어요? 라고 했거든요. 이 회원님이 누워서 숨을 마시는데 깊이 뭔가 들이마시지도 않았는데 숨이 여기서 칵 막히는 느낌이 동시에 들면서 어깨가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데 이 아래로는 호흡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위쪽에서의 긴장만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가 시작이었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 DVD가 있었거든요. 그 DVD에 요가 CD를 하나 구매해서 넣었던 게 시작이었거든요. 처음에 TV에 그냥 요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별거 안 했던 것 같아요. 명상을 하고 그냥 간단한 움직임 정도를 하면서 제가 따라 했었던 게 다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느꼈었어요. 뭔가 깊은 호흡을 한지도 모르겠었는데 엄청 편안해졌고 처음으로 긴장이 진짜 내려갔다.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편안해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었거든요. 네, 지금은 알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긴장을 하면은 일단은 호흡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위쪽에서만 긴장이 엄청 되고 어깨랑 목을 엄청 많이 쓰게 되거든요. 가슴 위쪽에서만 이게 숨이 맴돌고 깊이 들어가지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요가를 하면서 호흡이 깊이 들어가는 걸 처음 느낀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 신경계에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날 이후로부터는 제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그 편안함이 너무 좋아서 맨날 집에 와서 요가를 하고 호흡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집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매일매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었던 저의 행동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 자산이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긴장을 내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기 때문에 지금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호흡을 통해서 긴장을 내리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제가 회원님들한테 똑같이 지도를 해드리고 혹시 이런 호흡법이 궁금하다고 하시면 아래 댓글에 링크창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실수들이 있어요. 그 실수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제가 긴장을 하고 있었던 상태인지 몰랐어요. 자각이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호흡이 안 되는 것보다 몸에 막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병원을 막 찾아다녔어요. 정형외과 찾아가고 사진 찍어보고 그리고 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도수 치료하고 이런 적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근데 치료를 받으면 그때만 괜찮고 또다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 자율신경계는 2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교감신경이거든요. 그 교감신경은 위험할 때 켜지거든요. 내가 위협을 받거나 아니면 도망쳐야 된다거나 싸움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켜지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래서
심박수가 오르게 되고 혈관이 수축되고 이러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안전하다고 생각될 때 켜져요. 심박수가 내려가고 혈관이 이완되면서 몸이 편안하게 회복 상태로 돌입이 될 때 부교감신경이 켜지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감신경이 켜져서 살았던 사람인 거였어요. 늘 긴장하고 있었으니까 교감신경이 항상 우세했고요. 그 상태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리 뭐 아픈 곳을 목이 아프다고 목을 치료하거나 그리고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를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싹 말끔히 낫는 게 아니었거든요. 몸 전체가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회복 모드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풀어도 몸이 또 돌아오는 이유가 이거에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 뭐였냐면 저는 운동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에 자부심을 과하게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운동의 강도를 나의 몸과 맞지 않게 엄청 많이 높였었어요. 그래서 세게 운동을 하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고 과하게 운동을 하면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운동 전문가니까 당연히 운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몸이 더 아파지는 거예요. 다음날 근육통 정도가 아니고 더 통증이 심해지고 이게 낫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고 알고 보니까 교감신경이 우세했던 상태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빠르고 그리고 과격한 어떤 운동들을 하거나 이러는 게 제 몸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교감신경이 우세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표면 근육을 사용하게 해서 교감신경을 더 활성화시킨 격이 되기 때문에 더 깊은 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저처럼 높아져 있는 사람들은요, 심부 근육이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표면에 있는 근육은 안정화시키는 근육인 것보다는 큰 움직임을 하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긴장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각자의 몸에 맞춰서 긴장도를 내릴 수 있는 천천하고 느린 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작은 범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그리고 속도에 맞춰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을 호흡과 연결해서 진행을 해야 심부 근육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실수, 호흡이 막혀 있다는 거를 그 순간순간에 제가 인지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회원님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각을 통해서 제 움직임을 통해서도 바로바로 느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그렇게 막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골반의 높낮이가 맞지 않거나 자세가 틀어진 사람들은요, 뇌가 이 공간을 다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횡격막이 호흡을 할 때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은 자세도 틀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아무리 뭐 어떤 마사지를 받거나 해도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 운동을 통해서 뇌가 호흡의 공간을 인식을 하고 바르게 몸이 쓰인다면 자세가 발라지고요. 호흡이 잘 되면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자게 돼요. 모든 게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체내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고 우리는 교감신경이 천천히 떨어지게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내 이야기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저는 이 방법으로 회원님들을 지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호흡을 먼저 봐요. 지금 이 회원님께서 호흡을 하고 있는데 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횡격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골반의 높낮이는 어떤지를 체크하고 확인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강한 운동을 하지 않아요. 땀을 빼는 거에 그렇게 집중을 요하지를 않기 때문에 회원님들의 움직임부터 보고요. 호흡을 살펴서 이 각자의 회원님에 맞게끔 호흡과 운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연결하면서 몸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게끔 도와줍니다. 강한 운동이 아니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회원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체크해 드리고 거기서 천천히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어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게 운동이 맞나 싶거든요.
그리고 회원님들도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 하시는데 진짜 제가 알려드리는 호흡법, 운동법대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어깨가 진짜 깃털 같다. 그리고 내가 원래는 불면증이 진짜 심했는데 요즘에는 잠을 너무 잘 잔다. 개운하다.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그게 신경계가 이제 반응을 해서 교감신경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몸의 통증은 아픈 곳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이 아프다고 목만 보거나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무작정으로 강한 운동 상태가 답이 아니에요. 긴장한 상태에서 강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을 보셔야 됩니다. 호흡이 바뀌면 신경계가 바뀔 수 있고요. 신경계가 바뀌어야 몸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내 이야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전자책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